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꿀팁 주제는 다이어트인데요. 굉장히 진부한 주제지만 우리의 평생 숙제라고도 할 수 있죠. 매년 다양한 전문가, 식이법, 운동법, 약 등이 나오지만 그 만능인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은 그만큼 다이어트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거나 요요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적이 있으신 분들 모두 힘내서 다시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네. 건강상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내원을 하셨을 때 미용상의 이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지만 사실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더 큽니다.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대사장애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체중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 물질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져서 심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간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과 관련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살이 찌면은 간에도 지방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량은 줄고 콜레스테롤은 결정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담석증도 쉽게 생기고요. 체중에 맞지 않는 근력 때문에 골관절염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질환 위험이 커지는데요. 월경 주기랑 양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난임과 같은 여성 질환들뿐만 아니라 태아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면 무호흡증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증상들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니까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몸무게 숫자에만 조금 연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면은 건강과 동떨어진 목표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BMI 지수가 있는데요. 이는 체질량 지수라고 하고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인데 이 수치로 단순하게 비만, 과체중, 저체중을 판단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겉보기에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지녔어도 체중은 많이 나갈 수 있고 BMI 지수는 높게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빼빼 마르고 배만 나온 분들은 BMI 지수나 체중을 쟀을 때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개인차를 잘 반영하는 것은 인바디와 같은 체성분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숫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리 요즘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사진을 찍었을 때 내 몸의 전체적인 균형 같은 것도 좀 살펴보시고 체성분 분석법을 통해 나온 체성분도 좀 신경 쓰시면서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벼움이나 활력 같은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면서 체중 감량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과일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과일이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이제 과당이 있기 때문에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의 분비는 증가시키면서 포만감을 높이는 렙틴의 분비는 떨어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흡수된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되어서 배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기간에는 종류를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 드시고 싶으면 한 개 전후로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살을 많이 빼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8주, 대략 2달 동안 내 체중의 10% 정도를 빼고서 그거를 1년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급격하게 감량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올라가서 이후에 살이 더 쉽게 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천천히 감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운동을 해서 빼야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동보다는 식사량이나 그 구성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잠깐 한다고 해도 근육량이나 대사량이 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입맛만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이 증가해서 오히려 살이 좀 찔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다이어트 기간에 바짝 했다가 이후에 유지해서 계속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량이 갑자기 줄게 되면은 또 그 때문에 살이 다시 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 기간에는 운동을 너무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평소 생활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약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험적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고요. 합성물이 아닌 천연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특히 마왕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재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논문과 문헌으로 감량 효과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의원들에서는 FDA 허용량 이내로 사용하고요. 만약에 복용하시다가 불면이나 불안감 같은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 나타나시면 상담하셔서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의학에서는 똑같은 비만이라고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병리적 본질을 인식하고서 한의학적 비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사율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도 부가적인 도움을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종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기를 빼는 약을 드리고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기가 옳치된 것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승작용이 있는데요. 한약은 군신자사 방제 원칙에 따라서 효과는 상승시켜주고 부작용은 감소시켜주는 복합제제를 처방합니다. 그래서 산재, 환재, 정제, 탕약 등 제형에 상관없이 여러 약재를 필요에 맞게 상호 보완적으로 그 종류와 양이 배합되어서 어우러지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의사 꿀팁 강민지였습니다.